5만 달러. 같은 돈, 같은 출발점, 같은 도시. 한 명은 집을 샀고 한 명은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20년 후 두 사람의 자산은 같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그 과정에서 수천 시간을 일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지금 부동산을 살까, 주식에 투자할까 고민 중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도 팟캐스트에서도 삼촌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가 부동산의 단점만 이야기했다면 모든 주식 인플루언서가 하는 것을 똑같이 하는 셈이 됩니다. 이 영상은 그런 영상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솔직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숫자를 보기 전에 결정하지 마세요. 숫자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테니까요.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환영합니다. 저는 서윤입니다. 15년 이상 투자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두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둘 다 30살입니다. 둘 다 5만 달러가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같은 월급을 받으며 같은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두 사람의 유일한 차이는 이 5만 달러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재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돈을 25만 달러짜리 임대용 주택의 계약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중산층 동네에 있는 방 3개짜리 평범하지만 튼튼한 집입니다. 30년 만기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연 7% 금리로 월 상환액은 330달러입니다. 세입자에게 월 800달러의 임대료를 받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매달 470달러의 수익입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멋져 보이죠? 두 번째 사람을 민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같은 5만 달러를 인덱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레버리지도 없고 세입자도 없고 열쇠를 건네줄 일도 없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300달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동료들이 무엇에 투자하는지 물었습니다. 인덱스 펀드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무도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계속 묻지 않았습니다. 첫날 재원은 집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려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투자 계좌와 확인 이메일 한 통이 있었습니다. 느낌으로만 따지면 비교조차 안 됩니다. 하지만 느낌과 수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처음 몇 년간 재원은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달 일일의 임대료가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출근길에 자신의 집 앞을 지나며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금 공제도 받았습니다. 모기지 이자와 감가상각비를 세금에서 공제해 매년 수천 달러를 아꼈습니다. 매달 모기지를 갚으면서 자기 자본이 늘어났습니다. 동네에 비슷한 집들도 가치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투자의 모든 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현명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3개월에 한 번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조금 올랐다가 조금 내렸다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첫 해에 5만 달러가 약 5만 5천 달러가 됐습니다. 2년째에는 아마 6만 1천 달러 정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머니에 열쇠도 없고 문자를 보내는 세입자도 없고 차창 밖으로 가리킬 수 있는 자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화면 위의 숫자였습니다. 친구들은 재원에게 집에 대해 물었고 민준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증거만 봐도 재원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숫자를 계산해 봅시다. 3년째로 가보겠습니다. 재원은 총 800달러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모기지 상환금은 880달러였습니다. 이는 920달러의 총 현금 흐름을 남깁니다. 멋지게 들립니다. 다른 모든 것을 빼기 전까지는요. 재산세는 연간 약 30달러입니다. 보험은 500달러가 더 들어갑니다. 온수기를 200달러에 교체했습니다. 새는 지붕을 800달러에 수리했습니다. 세입자가 바뀌는 사이 한 달 공실이 생겨 800달러의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청소와 재등록 비용으로 600달러가 더 들었습니다. 전문 관리인은요, 재원은 돈을 아끼려고 직접 관리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밤 10시에 전화, 주말집 보여주기, 점심시간에 수리 일정 조율을 의미합니다. 모든 실제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재원의 3년간 실제 순현금 흐름은 0달러에서 0달러 사이 어딘가입니다. 냅킨 위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던 920달러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계산에는 단 1시간의 그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는 그동안 5만 달러의 월 기여금 800달러를 더해 연평균 약 10% 수익률로 포트폴리오를 약 0달러로 키웠습니다. 0시간 관리, 0번의 전화, 0번의 긴급 상황. 하지만 재원에게는 여전히 레버리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25만 달러짜리 집이 연삼
4% 가치 상승해 지금은 27만, 28만 달러 가치가 됐습니다. 집 가치와 남은 대출금의 차이인 자기 자본은 약 55영, 65영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건 실제 자산이고 부분적으로는 은행 돈을 이용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건 주식 투자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유일한 장점입니다. 이제 모두가 이야기하는 숫자로 가보겠습니다. 임대 수익. 이 숫자는 유튜브 썸네일에 부동산 모임에 집 주인인 친구가 바비큐 파티에서 자랑하는 이야기에 나오는 유일한 숫자입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 임대 수익에서 실제로 얼마나 빠져나가는가입니다. 공실 기간. 임대 부동산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한 달 공실이 생깁니다. 이건 재앙은 아니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전체 모기지 상환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면 청소비, 소규모 수리비, 등록 수수료, 그리고 심사와 집 보여주기에 드는 본인의 시간이 발생합니다. 유지보수 및 수리. 일반적인 규칙은 연간 부동산 가치의 1, 2%를 유지보수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25만 달러짜리 집이라면 연간 2, 500, 50달러입니다. 어떤 해에는 200달러짜리 수도꼭지 수리, 다른 해에는 8월 한여름에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협박해서 미룰 수 없는 7, 0달러짜리 에어컨 교체, 대규모 자본 지출, 지붕은 20-25년 지속됩니다. 난방기는 15, 20년, 온수기는 10-12년. 이것들은 5, 0, 15, 0달러 단위로 한꺼번에 오는 확실한 미래 비용입니다. 매달 이를 위해 돈을 따로 모아두지 않는다면 사업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운에 맡기는 겁니다. 전문 관리. 재원이 관리인을 고용하면 월 임대료의 8, 10%가 바로 사라집니다. 약 150, 180달러입니다. 직접 관리하면 보수 없는 파트타임 일을 하는 셈입니다. 어느 쪽이든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위험, 나쁜 세입자. 퇴거 절차를 알고 임대료 납부를 중단하는 세입자는 3, 6개월의 임대료 손실에 법적 비용까지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사건이 1년치 수익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월 470달러 현금 흐름 수치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주식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아래에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5년째로 가보겠습니다. 재원은 세 번째 세입자를 맞이했습니다. 지붕을 8, 500달러에 교체했습니다. 배관 긴급 상황이 1, 400달러가 들었습니다. 한 달 공실이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1, 950달러로 올렸지만 재산세와 보험도 올랐습니다. 실제 현금 수익률은 3, 5% 사이. 바비큐 파티에서 친구들에게 말했던 15, 20%와는 거리가 뗍니다. 민주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7년째에 135, 0, 150, 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주식을 직접 고르지 않았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리 성장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에 대한 수익이 이제 매년 초기 기여금보다 더 많은 새로운 자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재원의 자산은 늘고 있지만 비용을 제하고 나면 천천히 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민준의 자산은 곡선을 그리며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점점 빠르게. 복리는 처음, 5년은 지루하고 이후 15년은 놀랍습니다. 10년째로 가보겠습니다. 재원의 집은 약 335, 0, 350, 0달러 가치입니다. 남은 모기지 잔액은 약 166, 0달러입니다. 자기 자본은 약 170, 0, 184, 0달러입니다. 10년 동안 모기지 이자, 세금, 보험, 수리비, 공실, 자본 지출 등 모든 실제 비용을 뺀 후 재원이 초기 계약금 이외에 추가로 지출한 금액은 20, 0, 35, 0달러 사이입니다. 민준의 포트폴리오는 꾸준한 월 300달러 기여금과 약 10% 평균 연간 수익률로 약 165, 0, 180, 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총 86, 0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나머지는 순수한 복리 성장입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주말도 무언가를 수리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10년째의 두 사람은 놀랍도록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원이 레버리지 덕분에 약간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은 수백 시간을 쏟아붓고 수십만 달러의 빚을 지고 모든 투자를 단일 자산, 단일 우편 번호에 집중시켰습니다. 민주는 수천 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단 하룻밤도 잠을 설치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절대 언급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재원의 실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해보면, 즉 모든 관리 시간, 긴급 상황, 집 보여주기, 세입자 면담, 수리 조율을 합산하고 순수익으로 나누면 어떤 해에는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버는 셈이 됩니다. 즉 친구들에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자랑하던 것이 사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스트레스 많은 부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패시브 인컴, 그 단어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20년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갈립니다. 재원의 집은 약 450, 500, 0달러 가치입니다. 모기지는 거의 다 갚았거나 다 갚은 상태입니다. 자기 자본은 400, 500, 0달러 사이입니다. 하지만 20년간의 유지보수, 수리, 세입자 교체, 세금, 보험, 그리고 최소 한 번의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제하고 나면 현금 흐름에서 얻은 총 순이익은 40, 80, 0달러 사이입니다. 뜨거운 시장에서는 더 많을 수도, 침체된 시장에서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포트폴리오는 10% 평균 연간 수익률과 월 300달러 기여금으로 420, 460, 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0년간 총 기여금은 122, 0달러입니다. 나머지 300, 0달러 이상은 순수한 복리 성장입니다. 빚도 없고 세입자도 없고 새벽 2시에 터진 수도관 전화도 없습니다. 순 자산을 비교하면 두 사람은 같은 범위에 있습니다. 400, 500, 0달러 사이. 하지만 어떻게 그곳에 도달했는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원은 그것을 위해 일했습니다. 민주는 그것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재원은 스트레스, 위험 집중, 유동성 문제를 겪었습니다. 민주는 변동성을 겪었지만 유동성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완전히 바꾸는 디테일이 나옵니다. 민준이 월 기여금을 단 200달러만 늘려서 즉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리면 20년 포트폴리오는 550, 600, 0달러로 뛰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기여금을 늘리는 것은 복리 성장의 승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보통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고 또 다른 모기지를 지고 2배의 업무 부담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솔직해지겠습니다. 주식도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은 가혹할 수 있습니다. 2008년에 주식시장은 약 37% 하락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한 달 만에 34% 하락했습니다. 민준의 포트폴리오가 150 0달러에 도달했다가 몇 주 만에 95, 0달러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다면 그건 화면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속이 뒤집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폭락 때 패닉 매도하고 회복 이후에 다시 매수합니다. 최악의 시점에 손실을 확정하는 셈입니다. 임대 수익이 없습니다. 임대 부동산과 달리 인덱스 펀드는 쓸 수 있는 월별 수표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배당금이 있긴 하지만 전체 시장 펀드에서는 1.5, 2% 수익률을 기대하세요. 150, 0달러라면 그게 한 달에 약 200달러입니다. 누구의 수입도 대체하지 못합니다.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민주는 5만 달러로 5만 달러짜리 자산을 통제합니다. 재원은 5만 달러로 25만 달러짜리 자산을 통제합니다. 이 5대1 레버리지는 부동산 가치가 오를 때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조사에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낸 주된 이유입니다. 감가상각 세금 혜택도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이 실제로 가치가 오르고 있더라도 건물 가치의 이론적 하락분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주식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없는 합법적인 세금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언제 확실히 유리할까요? 임대료 대비 가격 비율이 강한 시장에서입니다. 월 임대료가 매입 가격의 최소 0.8, 1%에 해당할 때 현금 흐름 수학은 첫날부터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부업이 아닌 진짜 사업으로 운영할 의향이 있을 때입니다. 세입자를 신중하게 선별하고 자본 지출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이 경우 수익은 레버리지와 함께 주식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해킹 전략을 사용할 때입니다. 즉, 한 집에 살면서 다른 방을 임대한다면 자기 자본을 쌓으면서 자신의 주거 비용을 거의 제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1030의 교환 전략을 이해한다면입니다. 수익을 새 부동산으로 롤오버해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다면 주식시장이 은퇴계좌 외에는 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세금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세금 혜택이고 많은 경험 있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비밀처럼 간직하는 전략입니다. 부동산은 나쁜 투자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된 투자입니다. 재원과 민주는 그 결정을 내릴 때 둘 다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원은 부동산이 불을 쌓는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주식시장이 알아서 일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 다 10년 또는 20년에 걸쳐 달러, 시간, 스트레스, 위험 측면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의 기로에 서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내가 있는 시장에서 임대료 대비 가격 비율이 실제로 유리한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숫자가 불리한가요? 둘째,
관리 시간과 노동 비용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얼마인가요? 셋째, 주식에 월 얼마를 기여하면 부동산의 레버리지 장점을 상쇄할 수 있나요? 이 세 질문의 답을 모르고 결정한다면 진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진짜 함정은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닙니다. 진짜 함정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완전한 계산을 하지 않고 유튜브 제목이나 팟캐스트 클립이나 삼촌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말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부동산은 항상 이긴다거나 주식시장은 항상 이긴다고 말하면 딱 하나의 질문을 하세요. 모든 것을 포함했나요? 모든 것을 포함한 답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금하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때 수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주식에도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것을 다음 영상에서 정확히 다룰 것입니다. 그 수학은 오늘 본 것과는 매우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결말을 예측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주식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